안녕하세요. 서민 홍영표 TV의 홍영표입니다. 오늘 방송은 청와대와 검찰의 혈투. 과연 청와대가 이길까요? 검찰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검찰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청와대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질 수밖에 없고 검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황태순 TV에서 명쾌하게 5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서민 홍영표 TV. 오늘은 신문 대신 다른 방송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보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검찰이 이길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첫 번째, 도덕성, 정당성입니다. 검찰은 옛날에는 사실 일부 정치검사들 때문에 많이 시민들의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사실 무죄한 사람들을 죄가 있다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가서 조사만 받기만 하면 참 자기 자신이 억장이 무너지고 야, 내가 이렇게 참 살아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잘 아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나 또 이번 정권에서 적폐 수사한다고 난리친 그 전 기무사령관 별 2개 그런 분들, 우리가 알려진 그런 많은 분들 말고도 안 알려진 저희 같은 이런 일반 서민들은 참 검찰 수사 한번 받고 참 증거가 있든 없든 간에 참 그 자괴감, 모멸감, 참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참 당하고 참 그랬습니다. 물론 이번에 대통령이 그런 거 인권 존중 그런 부분들 많이 지적을 해서 검찰 개혁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검찰 개혁은 저희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조국 장관 임명 잘못됐다. 그런 파렴치범으로 의심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반대, 분노,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없다? KBS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라는 쪽이 월등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 서민들, 저 같은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기회, 공정, 결과, 여기에 유명한 취임사 있었지 않습니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완전히 이번 정부가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정당성, 지금 현 집권층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좌파, 특히 586 좌파, 30년 전 87년 때 데모하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늘 그냥 데모 같은 것만 했지, 예? 정치 일선에서 그냥 국회의원이나 몇 번 했지, 실제로 자기가 나서서 땀 흘려서 회사 취직해서 아니면 사업체를 일으켜서 막 취직해서 이 사회와 함께 하면서 돈 벌어본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맨날 비판만 하고,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양 마냥, 성인 군자 마냥.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전에 했던 SNS의 그 주옥 같은 비판 글들. 자기는 성인군자고 남들은 아주 그냥 다 그냥 예? 그냥 아주 그런 사람으로 매도를 했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본인이 아주 그보다 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저 같은 서민들이 느끼는 그 내로남불, 조로남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위선적인 행태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거기다가 조국 변호사가 됐다고 어떤 방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변호사가 돼야 할 대통령직에 있으신 분이 어떤 한 사람의 변호사가 어떤 한 정권의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청와대와 현 집권 여당은 검찰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황태순 TV는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의 말씀.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검찰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 살아있는 권력에도 사람을 보지 말고 해왔던 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임명장을 검찰총장에게 주면서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온 국민들이, 저희 같은 서민들이, 온 국민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제 참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는 참 정치적 중립성을 띠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구나. 예전에는 항상 여당에는 살살 수사하고 야당에는 세게 하고 그래서 서민들이 검찰 저 권력의 시녀다 맨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정권에서 좀 국정원 댓글 사건인가 그때 당시로서 현 정권이죠. 그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하려다가 좌천됐고 또 문재인 정권은 그거를 좋게 봐서 그냥 초고속 승진시켜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 저 말고 일반 대다수의 서민들이 볼 때는 그냥 대통령의 지시대로 그 검찰은 법대로 원칙대로 잘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를 받는 조국과 그 조국 부인, 조국 일가 이쪽에서 여러 가지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여러 인터넷 방송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 그 얘기들은 또 나중에 하고요. 또 제가 해놓은 방송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세 번째 이유는 검찰이 갖고 있는 차고도 넘치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드디어 버닝썬이랑 연계된 그 윤총경이라는 그 그 조국 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바로 밑에 있던 그 경찰에서 파견된 총책임자 그 사람을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어디서 들었는지 돈 된다고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5천만 원 빌려서 투자해갖고 이익을 좀 봤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조국 조카인 그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아주 동네방네 아주 그냥 떠들고 다녔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답니다. 아 우리 사촌 형이 청와대에 민정수석으로 있는데 여당 사람들이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여기에 투자한다. 100% 이거 2차 전지 사업 이거 100% 정부에서 밀어줄 거니까 투자하면 대박이다. 돈 5배, 10배 충분히 벌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아주 그냥 그 민정수석 자기 사촌형을 아예 팔고 다녔대요. 팔고 다녔답니다. 동네방네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다 팔고 다녔답니다. 검찰에서도 당시에 뭐 이상한 소문을 듣고 이거 수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이거 이제 정권 게이트로 번집니다. 그 윤석열이 갖고 있는 카드는 이제 만약에 청와대에서 법무부에서 인사권을 행사해서 만약에 자른다? 그러면 자르기도 잘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 때문에. 만약에 자른다 하면 지금 검찰총장은 더 드립하면 됩니다. 더 드립하면 지금 펀드만 더 드립하도
지금 정권 게이트로 확실하게 간다고 그 친정부 성향인 그 참여연대의 집행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회계사 출신이신데 그분이 그 펀드 사건 확실히 팔아. 확실히 들이파갖고 지금 개판 5분 전인 지금 이 코스닥 시장 살려라. 그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아주 가장 핵심이다. 지금 뭐 너도 나도 그냥 와서 그냥 벤처 살리게 한다고 그냥 뭐 상장 회사 하나 어떻게 주워가지고 아니면은 뭐 딴 비상장 회사 하나 사가지고 그 업체랑 상장된 회사랑 합쳐서 우회 상장 해가지고 그냥 떼돈 벌어볼까. 지금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조국 펀드입니다. 여러분 실상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민정수석 되자마자 2개월 만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다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초되는 돈 10억이 지금 정영심 교수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막 수익도 안 나오니까 왜 수익이 안 나냐 그러고 뭐 경영회의도 몇 번 하고 막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검찰에서는 아주 차고도 넘치는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아주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해서 저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미국에서 오시자마자 특별 경고를 하고 또 어제도 검찰개혁 내놔라 하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라고 일부러 아주 강조해가면서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검찰총장의 임기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21명인가 그 검찰총장이 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난 분이 13명이고 임기를 채우고 떠난 분이 8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송광수 검찰총장은 아예 내 목을 치고 가라. 나는 임기 채운다. 하고 아주 청와대랑 아주 대판 저기 하고 임기를 채우고 나간 아주 국민검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번에 그 무슨 시국선언문 하는데 변호사들 시국선언문 하는데 참석했습니다. 그 송광수 전 국민검사라고 불리시는 분이 조국 퇴임시키고 제대로 해라. 이런 분의 목소리를 정말 저희가 들을 필요가 있죠. 일반 서민들이. 근데 저희 일반 서민들 잘 모르죠. 뭐 그 많은 검찰총장들 중에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송광수 전 검찰총장 이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 국민검사라고 불렸답니다. 아주 권력에 맞서서 제대로 수사하고 후배들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 니네들은 법과 원칙대로만 수사해라. 지금 윤석열 검사가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그렇게 할 때 특수부에서 업무를 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피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방송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청와대와는 이렇게 싸우는 저희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국회의 뜻을 따르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미 다 국회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의 의견을 따를 것이고 검찰은 단순히 집행자일 뿐이다. 법이 정해지면 헌법과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하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얼마 전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을 추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원로들한테 좀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어떤 원로는 대통령과 좀 맞서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원로도 있지만 어떤 원로는 어차피 검찰이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는데 지금 수사 제대로 못하고 대통령 말대로 살살 해버리면 일반 서민들한테 완전히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오로지 법대로 원칙대로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밖에 없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간에 청와대든 간에 이게 정부 게이트로 퍼지든 간에 분명히 정부 게이트로 퍼질 것이다. 정권 게이트로. 그 다음에 이게 청와대 친인척 비리로 퍼질 것이다. 왜냐? 여태껏 청와대 친인척 비리
정권 고위층의 비리 소문 나와서 여태까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의혹, 소문 그런 것들 나중에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쪽을 더 드립하면 분명히 정권 게이트와 이 청와대 저기 대통령 가족들의 친인척 비리 게이트로 갑니다. 국회에서 질문이 나왔지만 민정수석 할 때 조국이 대통령 가족의 그런 친여권 고위 간부들의 그런 비리 사실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 교활한 조국 씨가 그거를 대통령에게 어떻게 겁박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총대를 매겠다라는 그 개혁에 대한 그 좋은 허울을 쓰면서 나 안 시켜주면은 이거 정권에 대한 비리, 그 다음에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비리, 내가 알고 있는 비리 모든 거 다 터뜨리겠다. 그런 식으로 그 위협했다는 그런 루머도 많이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아직도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4.19 때 들고 일어났죠? 예? 부마 항쟁 때 그랬죠? 60 항쟁 때 그랬죠? 저희 한국의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분명히 대한민국 서민들 선에서 저 같은 서민들 선에서 이건 아니다. 분명히 이건 잘못 가고 있다. 이건 아니다. 상식선에서 봐도 이거는 우리나라가 잘못 가는 길이다. 이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보셨잖아요. 촛불 들고 나와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나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니까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이 그냥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탄핵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엄청 차오르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걸 집권 여당은 모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좌파 586에 둘러싸여서 지금 민심이 이렇게 폭발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10월 3일 날 대규모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민심이 대규모로 폭발할 것 같습니다. 모이는 인원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그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 둘러싸여 있는 그 위선적이고 그 거짓말쟁이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내로남불 하고 있는, 자기가 하는 일만 옳다 그러고 자신만 도덕군자인 양 하는, 그러면서 뒤로는 호박씨, 서민들 말로 뒤로는 아주 그냥 별의별 파렴치한 그런 아주 범죄들을 다 저질러 놓고 저렇게 참 장관으로 앉아갖고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수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걸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저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서민들은 참 대단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 대해서, 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그 대단한 실망감은 내년 총선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번에 조국을 해임하고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 한 그 대단히 지금 울분에 있는 이 민심은 다음번에 대선에서도 또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현 집권 여당은 패배하고 아마 야당이 집권할 것입니다. 그게 저는 한국당이든 뭐 어느 당이든 그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가 아니니까. 저희 서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생각은 드는데 분명히 현재 정권이 잘 못하고 있다. 믿었던 좌파, 그나마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꿈을 심어줬던 좌파인데 뭐 2년 반 동안 해보니까 아이고 소득 주도 성장인가 뭔가 임금만 푹 올려놓고 주 52시간만 일해, 더 이상 하지 마, 뭐 이런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정책들이나 써가지고 지금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국방, 외교, 안보 뭐 다 망가뜨려 놓고 북한 앞에서 그냥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그냥 어떻게 하면 북한 심기 건드리지 않을까 그냥 쩔쩔 매고나 있고,
일반 서민들 참 아주 답답합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저도 87년 6월 초에 이한식 장례식에서 만장을 들고 연세대에서 시청까지 행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10만 인파 모였다 그러는데 뭐 그제 토요일입니까? 뭐 100만 인파, 200만 인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10만 인파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여의도 광장을 꽉 채워야 막 10만, 20만, 30만 될 텐데 무슨 200만 인파가 모였다고 이렇게 아주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현 정권의 민낯을 보게 되고 참 보게 되는 건 좋은데 일반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대로 좀 정치 좀 해요. 우리 국민들이 당신들한테 정권 줬어요. 정치하라고 권력을 위임해 줬어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보면 위임해 준 권력 제대로 사용하세요. 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누구누구의 변호사나 되고 누구누구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나 되고 그렇게 하면 일반 서민들 이 여기까지 차오른 분노 이거 폭발합니다. 서민들의 입장을 시원하게 확 풀어드리는 서민TV 홍영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종모양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신문과 방송, 사설, 칼럼 또 인터넷 뒤져서 여러 좋은 정보들 모아서 열심히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